공무원들에 대한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당장 중기부와 세종 이전 기관들의 자녀 특공도 사라질 전망인데 날벼락을 맞은 대상 기관들의 반발과 엇갈린 시민 반응을 주도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원한 폭우와 함께 대전 충남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불안정한 대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소형 타워 크레인 120여 대가 갑자기 등록 말소되면서 사업자들이 폭우 속에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대안 없이 거리로 내몰린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타운이 공급되는데 대전에만 3,000호가 지어집니다. 시세의 80%까지 싸게 공급하고 공동 육아시설까지 마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공무원 재테크 논란 속에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세종시 이전기간 특공이 과도한 특혜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에 유령 청사를 짓고 이전 대상도 아닌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과 정부가 세종시 특공 전면 폐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당초 목적이 충분히 충족됐다며 전면 폐지가 맞다고 밝힌 겁니다.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그동안 세종시 이전기간 종사자들에게는 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을 배정해 로또 배정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 전면 폐지 결정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특별공급 세 칙을 폐지해 이전 기간 종사자들도 똑같이 일반 분양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이어서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만 지정됐을 뿐 아직 지구 지정이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없는 상황인데 양승조 충남지사는 세종시가 상당히 안착한 만큼 특공 폐지가 맞다면서도 다른 혁신도시에 적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혁신도시와 내포시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그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특공제도가 통해서 어떤 유인책이 더 마련돼야 된다. 당정청은 다음 달 세종시 특공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특공 폐지에 따른 반발도 예상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세종시 이전기간 특공 폐지가 결정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전을 앞두고 있던 기관 공무원들은 크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와 달리 상당수 시민들은 실수요자들의 청약기의 확대를 기대하며 특공 폐지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특공 폐지가 행정수도 완성 반대 논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진 기자입니다. 아직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번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행안부와 과기부 등 현재 특공이 진행 중인 상당수 기관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세종에선 111개 기관이 특공을 받았거나 진행 중입니다. 막바지 특공을 받기 위해 분양 일정을 기다리던 대상 기관 직원들 사이에선 허탈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기관 내부에서도 이미 특공을 받은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 간의 회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하고 올 초까지 코로나도 여파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분양 일정이 거의 지연되고 그래갖고서 올 하반기나 이때 뭐 좀 넣어보고서 한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를 하게 되면은 다음 달부터 이전 작업이 시작되는 중기부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세종 집값이 급등해 직원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지만 대전 세종 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만큼 드러내고 말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관평원의 171억 유령청사 등 부적절한 특공 소식에 허탈해했던 시민들은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다만 이전 공무원의 주거 대책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특공이 아닌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선 안으로 누더기가 된 사실
특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결과고 향후에 실제로 이전해오는 그 공무원들, 기관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을 해서 특히 세종시와 시민단체들은 특공 폐지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기관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대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비가 오전 내내 꽤나 요란하게 내렸는데요. 비가 한두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비는 밤에 또 내린다고 합니다. 최현호 기자입니다. 시커먼 먹구름과 함께 폭우가 쏟아집니다. 충남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구름은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며 더욱 거세게 비를 뿌렸습니다. 오전 한때 대전과 계룡, 청양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청양 정산 62.5, 홍성 서부 51.5, 금산 51.4, 대전 30.2mm 등입니다. 강수량 대부분이 한두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대전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대전 기상청이 직접 관측했는데 지름이 0.3cm 크기였습니다. 서산과 당진, 보령, 홍성과 태안, 서천 등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바람까지 불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도 내의 찬 공기를 가진 소용돌이가 남하하면서 하층 저기압을 강하게 발달시켰고 이 저기압에 의한 대기 불안정에 의한 강한 비구름들이 발달하면서 잠시 그쳤던 비는 오늘 늦은 저녁부터 다시 시작돼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밤 10시까지 계속되다 그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차차 올라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7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더운 날씨를 예상했습니다. TJB 최현호입니다. 대전과 내포 신도시 공공기관을 오가는 통근버스에서 운전기사와 충남도청 직원 등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운전기사 1명이 확진된 뒤 같은 차량의 탑승객 70명을 검사한 결과 50대 여성 공무원과 다른 통근버스의 운전기사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 여성과 같은 부서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충남도는 같은 층 직원 400여 명에 대해 선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사 구내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은 폐쇄하고 다음 한 주간 전체 직원의 3분의 1은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세종에서 탁구장 코치인 40대가 확진된 데 이어 대전에서도 탁구장 회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탁구장발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세종 식품가공업체도 대전에 거주하는 직원 자녀가 확진돼 16명이 됐습니다. 서구의 유치원 교사 확진으로 원화 39명이 검사를 받고 있으며 서산 목욕시설 관련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오늘 하루 39명이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원격 조정 소형 타워 크레인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해 결함이 발견된 120대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등록 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갑작스러운 등록 말소로 예상 피해액이 500억 원에 달하고 시정의 기회도 주지 않는 무대포식 행정이라며 폭우 속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 정부 세종청사에서 원격 조종 크레인 협회가 국토교통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소형 타워 크레인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기종 369대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3개 기종 120대는 등록 말소 조치를, 9개 기종 249대는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369대 모두 판매 중지까지 시켰습니다. 등록 말소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조치가 나갔고 지금 재등록 여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이 최우선인 건 당연하지만 국가가 장비를 승인해줘 수억 원씩 투자해 수입했는데 하루아침에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 등록 말소로 지정된 장비 가운데는 부품의 구조 변경 등으로 해결 가능한데 무리하게 등록 말소 조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3,000명, 4,000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나간 게 생겼습니다. 비가 엄청 오는 이런 상황에서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거는 제가 죽을 각오를 다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업계 추정 피해 금액만 약 500억 원. 대부분 빚을 내 장비를 운영해온 업계 종사자들은 장비 해체는 고사하고 카드값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달 장비주들이 리스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그 리스료를 못 내고 있고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지금 그걸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가정이 다 파탄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건설 불황의 등록 말소까지 소형 타워 크레인 업계 종사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송정의 대전경찰청장이 한강에서 숨진 고 손정민 씨 사건의 수사팀을 비판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충북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 관내에서 발생했지만 해당 지역 경찰청 소속 청장에 관한 사건이기에 인접한 충북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송 청장이 손정민 씨 사건에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올라왔으며 대전경찰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급격하게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이들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인 대전 드림타운 3,000호를 공급하는데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가 18.14%나 폭등했던 대전. 안 그래도 내 집 마련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 이젠 엄두조차 내기 힘들어졌습니다. 대전시가 이처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인 대전 드림타운을 공급하기로 하고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내 5,800여 제곱미터. 이곳에 오는 2024년 1월 입주를 목표로 425가구의 구암 다가온이 건립됩니다. 880억 원을 투입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위치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연끌해서 집을 사곤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대전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 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21제곱미터부터 5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표형대로 시세 대비 60에서 80%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게 되며 마을 도서관과 체육, 공동 육아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됩니다. 다음 달 중으로 중구 선화동 대전 테크노파크 내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데 벌써부터 지역 젊은 층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드림타운에서 면적도 넓어지고 또 마감재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썼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대주택과 다르게 멀리 꿈꿀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구암 다가온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3,330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2,000가구와 민간 임대주택 1,000가구 등 모두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우리 사회의 초년생, 대학생, 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더 높게 확보가 되고 나아가 추가적으로 청년 주거 모델을 개발해 2025년까지 8,000호, 2030년까지 15,000호의 주택을 제공해 세종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문표 의원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당대회 본선에 4위로 진출했습니다. 홍 의원은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의원과 함께 5명의 본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청권 유일 주자인 홍 의원은 선거 기간 착실히 지역을 돌며 기반을 닦아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5명의 후보들은 다음 달 4일 대전에서 열리는 충청권 합동연설회 등 4차례의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TV 토론회, 다음 달 9에서 10일 당원 70%와 일반 국민 30%의 여론조사로 당대표를 뽑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과밀화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첫 대선 공약 발표를 통해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불필요한 SOC 예산을 실생활에 돌리고 지방의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인세를 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월세 15만 원에 생활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내정됐습니다. 공주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으며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신임 수석은 민심수석이라는 각오로 정부와 국민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지방정부총회, 즉 UCLG를 이끌 조직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열린 행안부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설립계획안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